동행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8일에 실시된 첫 번째 동행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제풀이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 5가지 강조해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묻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하고 파악하셔야 돼요. 뭘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뭘 복습하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포인트를 보고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아는 것은 이제 넘겨도 되는 거고, 모르는 것은 계속 반복하면서 아는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공부의 양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누차 강조했었는데, 아는 것의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내가 이해가 간다가 아니라 나 이제 좀 지겨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제외해 나가셔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제풀이에 앞서 문제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쭉 학습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학습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1수단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단권화 그리고 반복이에요. 단권화, 하나의 교재, 하나의 그 책이나 자료로 여러분들 거를 과목별로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이 단권화 과정에서는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 단권화를 가지고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아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면은 점수가 나와요. 자, 네 번째, 이 점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아직 완벽하게 들어온 시점이 아니에요. 점수는 크게는 의미가 없다. 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자, 이 점수는 내가 그냥 요 정도 실력 아니면은 요 정도의 실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정도이구나라는 느낌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고, 5번째, 그래도 결과를 보니까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한데요. 나 좀 점수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1, 2순환 아무리 잘 따라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그냥 나 좀 됐어라고 이제 방심하는 순간 확 떨어지는 거야. 1, 2순환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면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수를 참고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시점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하나씩 검토를 해 볼 건데,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뺐어요. 자, 한번 문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 시기, 왕의 정책이다. 자,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은 누구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료를 보니까요, 육조라는 단서, 의정부란 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조선이구나.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중에 어느 부분쯤인가를 이제 좁혀 나가셔야 되겠어요. 자, 의정부 6조와 관련한 제도니까 아마 그거 같아.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한번 보자. 6조에서는 어떻게 해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게 품위한대. 6조에서 의정부에게 결제를 받는다 그 얘기죠. 의정부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가부를 의논한 다음에 임금께 아랜대요. 그러면은 이 의정부가 왕과 6조 사이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6조 역시 임금에게 아랠 때 의정부를 거치고 있다. 그러면 의정부가 하는 실질적인 권한, 그 다음에 이런 기능, 결정, 이 결정을 뭐라 그래요? 의정부가 결정하는구나. 의정부가 서사한다. 의정부 서사제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서. 그치?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일부 기능들은
지금 여기 일부 기능들은 이전처럼 6조 직계제처럼 한다라는 거야. 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다? 의정부 서사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의 왕의 정책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어느 왕이겠어요? 바로 조선 초 세종 시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단서로 잡을 수 있겠죠. 그치? 보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종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이 1, 2순환 때 학습했었던 PPT 화면을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도 문제풀이가 이렇게 갈 겁니다. 한번 파악해보자. 자, 태종 때, 조선 초 태종 때에는요, 6조 직계제가 실시가 됐었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고 반면에 세종 시기 때 우리가 봤었던 지금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이 직접 6조를 챙기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거쳐서 결국 왕권과 신권의 이런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반면에 세조 시기 때에는 이 6조 직계제가 다시 부활한다. 태종과 세조 시기 때에 있었던 6조 직계제는 왕이 직접 6조를 챙기는 그리고 왕이 직접 6조에게 명령을 하더라고. 6조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 왕에게 직접 이를 보고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기를 보자. 자, 세종의 정책을 고르면요. 칠정산을 편찬했다. 세종의 정책과 그다음에 문화편의 여러 주제들이 연계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세종 때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긴 해요. 물론 문화편에서 주로 다룬 내용인데 칠정산 내편이라는 우리의 한양기준 독자 역법서를 편찬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1번부터 나머지 오답을 정리해 볼게요. 1번에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경국대전의 완성과 반포는 요거는 성종이고요. 그리고 편찬의 시작은 누구예요? 세조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완성 반포가 성종이다. 그런가 한번 볼까?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종 때에는 이를 이제 완성해서 반포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포인트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다. 이게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번에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사병의 혁파는 태종 시기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태종 이방원의 조치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는 태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편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지편전을 설치했었던 거는 세종인데 홍문관의 설치는 성종 시기 때 해당하죠. 지편전은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자,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련한 단체의 주장 및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하대요. 자,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대. 자, 지금 이 단체 주장, 활동, 이 단체가 무엇인지 봐야죠. 그치? 이 사람이 좀 천한 사람이래요. 근데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어떤 단서가 나오냐?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 가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관과 민이 함께 한다면 나라를 위하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관민이라는 단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단체는 뭐냐? 관민이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관민공동회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는 바로 자, 독립협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지요.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기도 했었다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에서 독립협회의 활동 또는 그들의 주장을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뭘 배웠었나? 자, 여기서 먼저 보자. 독립협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백성들에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이 만민공동회는 관민공동회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천하단 얘기는 뭐예요? 백정 출신 박성춘. 예, 백정은 천대받은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연설. 그래서 여기서는요, 관민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허니육조를 결의하게 된다. 허니육조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허니육조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요. 독립협회는 두 가지로 그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뭐냐? 자주국권이에요. 나라의 주권,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자유민권,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파악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피고의 인권을 존중했다. 피고의 인권을 존중했대요. 이게 바로 지금 허니육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나머지를 보자 그러면 토지의 균등 분배를 주장했다. 요것. 그리고 네 번째, 청과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고자 했다. 다른 개혁안에서 등장을 하죠. 근대식 때 봤었던. 자, 뭐가 있나 보자. 여러분이 봤었던 배포 자료입니다. 청에 대해서 사대하지 말자. 흥선대군 기구를 요청하자. 조공의 허례를 폐한다. 라는 개념으로 소개됐다. 이건 뭐다? 갑신정명, 급진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기존에 청에게 사대하고 있었던 민시정권을 비판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었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14개조 개혁안이었었죠. 개혁정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던 요거였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토지의 균등 분배, 평균 분장이다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동학농민운동에서 무슨 주장을 했었는데 배정개혁안 12개조. 자,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기타 다른 개혁안들과 비교하면서 요것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물론 여기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의 내용들도 우리는 근대사시기 때 열심히 구분을 했습니다. 자, 3번의 내용을 보자 그러면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요거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국권 피탈기 때 봤었던 신민회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이 신민회는 비밀결사로 조직되었었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하며 한편으로는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만들어서 민족자본을 육성하고자 했었다.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었던 비밀결사 조직 공화정을 추구했었던 신민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뭐다? 1번이다 이거예요. 독립협회의 허니육조와 다른 단체의 주장들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이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기구는요. 전쟁 때문에 임시로 설치했대요. 전쟁 때문에,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그럼 뭐 군사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의정부는 한 것 헛된 이름만 남고 육조는 직임을 모두 상실했대. 그러면 의정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 조선시대 얘기인데요. 자, 이기구의 명칭이 뭐다? 변방의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래. 결국 이는 국방 문제에 대처하고자 만들었었던 건데 의정부 육조의 기능을 모두 흡수하여 뭐 비빈간택까지도 막 지금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비변사죠.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됐었던 비변사. 이 비변사는 조선 중기,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어떻게 돼요?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때 최고 권력 기구가 됐었죠. 이 비변사 언제 폐지되나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예. 그래서 이게 비변사다 이것이. 자, 답은 2번인데 나머지를 정리해보자. 1번에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대요. 일단 답이 아닌 건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 포인트. 이걸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 이게 뭐냐 이거야. 고려시대 때. 당연히 파악해야지.
그렇지? 자,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이거 사실 다 또 배운 거예요. 고려시대 때에는요.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요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독자적인 그런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이거였었어요. 귀족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신과 추밀의 회의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신과 추밀, 제추회의였었고 제신이 어디서 왔어요?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추밀은 어디서 왔어요? 중추원의 추밀에서 왔죠. 자, 이 고위 관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귀족회의. 이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기에서 나오는 1번의 내용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해당하는 2번의 내용이요. 1번이네. 그치? 예. 요게 바로 그와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다. 3번에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의 하나였었다. 조선시대 때 삼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삼사는 뭘까요? 조선시대 때에는요, 이렇게 삼사를 봤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합쳐서 언론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언론기관이 뭔데요? 권력의 부정과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 자, 이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자문하고 그 다음에 경연 업무도 수행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 포인트가 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다? 3사 중에 홍문관을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4번 왕명출납을 담당한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왕명출납을 담당했대요.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다. 때. 자, 고려시대 왕명출납은 중추원에서 담당을 하죠. 그치? 중추원의 승선들이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왕명출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제 분화됐었는데, 자, 그게 뭐였었냐? 비서로서 왕명출납 담당은 조선시대는 승정원이 이를 시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려는 중추원, 조선은 바로 승정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건 비변사를 골라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볼게요. 고려시대 주요한 사건들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이런 문제 패턴들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빅픽처를 자유자재로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뭐가 있는지. 일순환 때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건데 물론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의 그 능력들을 하나둘씩 보충해보자. 고려시대입니다. 자, 고려시대 보니까 금해사대 요구에 대해서 이자겸이 이를 수용했대. 이자겸이 등장하는 고려 중기지요.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예. 다 인종대인데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런 거 나오죠. 고려 중기구나. 니은에 명의 천령 이북 땅을 차지하고자 명이 천령 이북 땅을 차지하고자 명나라가 나왔어요. 고려에 통고했다. 천령이라고 불리는 그지? 그래서 원나라가 명나라로 바뀌는 이런 시점 고려 말때 해당하죠. 기억은 고려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고려 말때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신분 해방을 주장하면서 만적이 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만적은 아니네요. 무신집권 최충원 때 있었던 신분 해방 운동. 그렇죠? 만적의 난 대표적이다. 리을에 신돈이 등용되어 토지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노비를 해방시켰다. 신돈이 나왔어요. 그럼 고려 말 때 공민왕 시기 때 해당하지? 공민왕 시기 때 전민변정도감을 두고 신돈을 등용한 거죠. 그래서 전과 민을 원상복구하는 전민변정도감을 두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내비게이션 가지고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봤었던 이자겸 시대 때 있었던 이자겸의 난 관련된 내용이죠. 금의 4대 요구에 대해서 이자겸이 수용했었다. 이자겸 집권 시기 때 있었던 고려 인종 때 있었던 내용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 명의 천령이북의 땅을 차지하고자 고려에 통고해왔다. 요거는 고려 말인데 왕으로 치면은 우왕 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나라 치려고 이제 요동 정벌하러 이성계가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죠. 위화도 해군. 그래서 우왕을 패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있었던 만적이 있었던 무신집권기. 최충원 시기 때 해당하잖아요. 그렇지? 만적이 아니다. 최충원의 산업이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리을의 신돈이 등장했었던 거는 공민왕 시기 때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공민왕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천령의 설치를 통보했었구나라는 그 내용.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니은 요 순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유적의 사진과 내부 구조도입니다. 이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야, 이거 많이 봤었던 거잖아요. 수업 때도 봤었고 제가 막 그림으로도 그려드렸었고 했었던 거다. 자, 고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관이 있고요. 요렇게 너를 덧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부장품들을 막 넣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돌무대기를 막 쌓았네요. 그리고 봉토로 흙으로 덮었어요. 예,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없더라. 이게 뭐냐? 바로 신라에서 만들어졌었던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지요. 신라 전기에 주로 해당한다라고 봤었어요. 자, 신라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었던 거지. 그치?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화를 그릴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입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밖으로 통하는 입구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도굴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부장품들이, 여기에서 출토가 된다. 대표적으로 천마총, 황남대총, 호우총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천마총, 천마도가 발견된 이건 벽화가 아니고 예, 여기에 부장품 중에 하나다라고 봤었다. 이게 바로 돌무지 덧날 무덤이다. 돌무지 덧날 무덤을 물어보는데 다른 무덤의 양식들이 보기에 나오겠죠. 일단 답을 골라보시면요. 4번인데 호우명 그릇과 천마도가 발견됐다. 이게 뭐야? 호우총이겠지. 그치? 이 호우총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었네요. 예, 이거 뭐였었는데, 예,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광개토대왕 추모하는 이런 그릇, 그 그릇에 이제, 그 광개토대왕 그 글자들을 새겨놨죠.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들을 새겨놨는데, 이거 신라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호우총이다. 천마도 앞서 봤던 천마총이란 말이지. 다.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천마총, 호우총. 예, 그게 답이다 이거야. 자, 나머지를 보자. 널방벽에서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그럼 뭐야? 벽에서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이게 벽화잖아요. 벽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벽화가 존재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지.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지. 그죠? 예. 고구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백제 같은 경우에도 벽화가 존재하는 거 보자. 자,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존재합니다. 벽돌 무덤에서는 벽화가 있는 게 있고 벽화가 없는 게 있어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봤었죠. 예, 굴식 돌방 무덤, 벽화가 발견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2번에 묘지석이 발굴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밝혀졌다라고 돼 있어요. 묘지석이 발견됐대. 묘지석이 발견돼서 주인공이 밝혀졌대요. 묘지석. 그지? 예, 제 이름 진석 말고 지석. 이 사람의 비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무령왕릉 지석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무령왕의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그치? 무령왕릉에서는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았나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게 무령왕릉을 지칭하는 단어다. 근데 신라에선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총 이렇게 되는 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2번은 무령왕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3번에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돌이다 그 얘기예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돌무대기 무덤이다. 그죠? 예. 우리나라 돌로 만드는 거는 대부분 화강암이야. 그런데 쌓아서 만든다. 돌무지 무덤이다. 고구려 초기와 백제 초기 한성시대 때 해당하는 내용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양자는 초기에 문화를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거. 예. 고분을 구분하는 거 문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아는 거 모르는 거구나 해서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보니까요, 오래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 이게 단서인 그죠? 신향이 향교를 주관하는데 그러면서 구향과 마찰을 빚는다. 그래. 신향과 구향이 갈등을 벌이고 있구나.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의 갈등의 양상이고 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향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자, 신향이 누구죠? 새롭게 조선 후기에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조선 후기 분홍들에 해당하죠. 이들은 관권과 결탁했단 말이야. 관권과 결탁했다. 바로 대표적으로 향교예요.
향교를 주관했다. 환악이잖아, 향교가. 그죠? 그래서 이를 주관하면서 구향과 마찰을 빚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이 다음 사회 현상은요, 조선 후기에 향전과 같은 현상이야. 여러분이 봤었던 거 이거요. 구향, 기존의 사족과 새롭게 등장하는, 분홍, 신향. 이런 차이점을 비교 파악할 수 있느냐? 예, 이 향전의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얼척없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분홍층은 그럼 뭐야? 신향이다 이거야. 그지? 구분해야지. 신향과 구향과 신향을 비교해야 돼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틀리는 거야 계속. 응? 수령과 결탁했다. 뭐야? 관권. 향 하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권력을 행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데가 없습니다. 2번에 신향과 구향이 마찰 빚는 것을 향전이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죠. 3번 수령과 향리와 같은 관권이 약화되는. 관권이 약화돼요? 구향과 신향 중에 누가? 분홍들 지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신향이 관권과 결탁하면서 관권도 상승, 신향도 지위 상승. 권한이 약화된다라는 거는 기존의 사족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의 구향들은 서원과 사후 건립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이거지. 서원과 사후 건립을 확대하고요. 정금로 향안을 중시 여기면서 동족마을을 형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발버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예, 이들은 권력이 약해지면서 자신들의 나름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더라. 자,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향촌사회와 관련한 조선 후기의 양상 당연히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와 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가에 보니까요. 도평 의사사가 나왔습니다. 시대를 일단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고려 말 조선 초. 그때 있었던 최고 권력기구죠. 자, 그런데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안이 따랐대요. 과전을 주자.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과전을 설치한대요. 사대부를 우대한대. 이건 뭡니까 그러면? 과전법이죠.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시기 때 행해졌었던 법이고요. 신진사대부가 집권했었던 시기이며 경기 지역에 한정하죠. 전국이 아니라. 그렇구나. 과전법은 고려 말 때 시행된 과전법은 이전의 고려의 전식과 다르게 경기 지방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지에만 한정하게 됩니다.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하는 거는 같아요. 이것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었던 것이. 그치? 자, 그러면 이거 고려 말 때 해당하는구나. 공양왕 때 제정됐으니까. 나에 보니까 한명회 등의 아래기를 직전의 세일은 관에서 거두와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직전의 세를 관에서 주어서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준대. 그러면은 관에서 수취하여 관에서 지급한다. 관수관급제다라는 거죠. 요게 관수관급제다. 그러면은 요거 언젠데요? 조선 초 성종 때 해당하지. 그지? 예.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과전법이 이렇게 있었죠. 아까 봤었던 단서 신진사대부 전시과의 기본 원칙을 환원하면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조지를 지급한다. 이게 이제 수조지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과전법이었었다. 그런데 요거를 직전법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 직전법으로 바꾸게 된다. 그지? 요 직전법은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지.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다 지급하도록 하는 건데, 전현직 관리, 전직에도 지급하고 한편으로는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전직 관리들이 죽어서도 이를 세습할 수 있게끔 해준다. 과부와 고아들에게도 아버지의 또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과전을 세습하도록 한단 말이지. 이런 거 전부 다 없앴다 이거예요. 그죠? 다 중단해버렸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직 관리들이 내 땅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사유화를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직전법 이후에 무슨 문제였었죠? 관리들이 받는 게 적어지니 어떻게 해야 돼? 현직에 있을 때 잘 땡겨야 됐다.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그랬어. 그래서 국가가 이를 통제해야겠다라고 하여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한 거지. 그지? 이게 바로 뭔데? 관수 관급제란 말이에요. 이게 성종 때. 예. 자, 그러면 과전법과 관수관급제 사이에 직전법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직전법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죠. 수신전 실행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토지를 폐지했다. 그래,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를 보자. 1번. 관 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대. 그러면 전시과지. 전시과는 고려 초부터 제정돼서 시정, 개정, 전시과로 가죠. 이건 고려 전기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 이전에 해당한다. 2번에 촌주가 촌락의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문서를 작성했다. 촌주가 문서를 작성했대요. 이거는 신라 때 있었던 바로 뭡니까? 이거 민정문서지요. 촌주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했었다라는 것이, 그지? 얼척없는 보기가 나왔다.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된다. 이거. 3번. 개국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분전은 공로를 기준으로, 그지? 논공행상의 수조지다라고 봤었습니다. 역분전이다. 요거는 고려 초 태조 왕건 때 실시된 제도지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러니까 시기를 물어보면서 각 토지제도를 문장으로 풀었을 때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시라 그랬거든요. 경제, 사회 이런 제도에서 그거다. 조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은 4번이 되겠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현대사 사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논의를 단순화시켜보자. 기억해보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출범이다. 이거 언제냐 이거지. 그 다음에 니은에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6.3 시위. 굴욕 외교에 반대했었다. 6.3 시위. 그렇죠? 디귿에 보니까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일단 유신체제구나.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부마항쟁이죠. 부마항쟁. 유신체제 말기 때 있었는데, 리을은 뭐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 제한이 철폐된 헌법 개정 단행됐다. 여러분 헌법 잘 아시죠? 잘 모르는데요? 공부하시면 된다. 초대 대통령만 예외다.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 이런 뭐 이상한 헌법이 다 있어. 나만 빼고 다 중임제. 이승만 때 있었던 4.4 개헌이죠. 자, 순서대로 보자 이거예요. 일단 리을이 이승만 시기 때니까 제일 먼저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이 박정희 정부 출범하는 군정 시기 때 해당하고, 니은이 박정희 3공화국 시기, 디귿이 유신체제 말기. 너무 빠른데요? 하나씩 보자. 자,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게 4.4 개헌이잖아요. 이게 리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군정 시기 때 있지. 이렇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6.3 시위, 굴욕 외교에 반대했었다. 니은에 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해당해요. 군정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 유신체제, 유신체제로 넘어가서 등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다. 각각 195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다음에 70년대 말 이렇게 해당되죠. 우리가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으로도 보고 시크릿 노트로도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난 왜 모르냐? 여러분은 왜 모르고 있냐? 복습하면 돼요. 반복하는 게 살 길이다. 이거 배워서 이해 간다.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듣고 이해 갔지? 그치? 예. 그럼 아는 거? 아니야. 아직 몰라, 여러분들은. 이해가 갔는데 아직 안 지겹잖아. 그죠? 지겨워서 죽겠어서, 저 스킵하고 싶어요. 지금 이 얘기.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제끼라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새로움이 한 0.1% 정도 있어. 그러면은 계속 다 봐야 돼요. 예. 또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순서 나열하는 문제, 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한국사의 기본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
또 사입니다. 시점 파악이에요.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물었었던 게 뭐냐면은 순서, 시기 파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 이 사건 무엇인지를 보자. 김좌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구나. 예, 대표적인 독립군이었었죠. 그지? 그리고 홍범도. 북로군 정서군과 대한독립군 연합부대들이 백운평, 완루구 그리고 이런 전투들에서 크게 격파했다. 자, 백운평, 완루구, 천순평, 어랑촌 전투 등등등. 이거 뭘 설명하는 단서냐? 바로 청산리 대첩을 설명하는 단서예요. 그렇죠? 1920년에 있었던 20년대 초에 독립군의 만주에서의 활약으로 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독립군은 서희를 총재 홍범도와 김좌진을 부총재로 하는 뭘 조직해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하네? 그죠? 북만주 밀산부에 이런 것들을 지금 활동을 하다가 자유시로 넘어가서 자유시 참변을 겪겠죠? 그치?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이거 전형적인 패턴이고, 우리가 봤었던, 강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어떻게. 김좌진, 홍범도 등의 이런 전투. 이거 다 나왔네? 여러분 다 배웠잖아. 청산리 대첩. 그치? 여기 가에 있죠? 그 다음에, 독립군이 밀산부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거,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었네? 그럼 사이에 뭐 있어? 이게 나니까. 요거 있네. 간도 참변. 야, 이렇게 쉬운 게 있어? 예. 저 틀렸는데요? 그래. 반복하면 돼. 간도 참변 고르면 돼요. 2번 있잖아. 그지? 1번에 훈춘 사건. 어디 있어요? 이전에 있잖아. 훈춘 사건. 가 이전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3번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3부라 그러죠. 3부를 조직하는 시점은 러시아 자유참변 겪고 난 이후지. 자유참변을 겪고 난 이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더라 라고 봤잖아. 예, 그래서 나 이후다. 4번 이상설은 대한광복군 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상설이란 사람은 꽤나 중요한 사람이고 단독 문제로도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상설은 1920년대 하면 오답이요. 이상설은 1917년 3.1운동 이전이요. 3.1운동이 1910년대 말이잖아요. 요 이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모두 다 오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 지방에 있었던 1910년대 단체로 살펴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연해주가 좀 새로운데? 서간도? 북간도? 이거 구분하는 것도 포인트. 이상설도 포인트. 그지? 예. 그 다음에 몇 년대인 거 포인트. 예. 이런 것들을 문제 포인트로 잡아두셔야 되겠다. 다음 문제 보자. 13번 문제. 다음 조선의 유학자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주자 이론의 조선 현실을 발전시켰어요. 일단 주자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예. 주자가 나오면 일단 성리학 얘기하겠구나라고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그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 시켰대요. 그래? 이거 뭔 소리야? 예. 이원화. 나눴다 그 얘기야. 잘 모르겠어?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대. 이게 뭐야? 이원화했대. 성리학에서 이와 기를 나누어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는 원리, 정신이에요. 기는 현상, 물질. 그지? 이기 이원론이다라는 것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예. 이를 중시 여기고 기를 중시 여기지 않았잖아요. 천시 여겼잖아. 이건 뭐죠? 이황이죠. 주리론. 이를 절대적으로 기는 천하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이원론이잖아요.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 요것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이황의 사상이고요. 이황의 이 주리론은요,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이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살펴봤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은 이황입니다. 주리론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에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럼 이황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 그런가? 그래서 실제로 16세기 조선 중기다 그 얘기예요. 예, 각종 이런저런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렇구나.
기의 상대적인 중요성.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했다 그랬지 이를 무시했던 아니다 그 얘기야. 예, 그럼 뭐다 이거는 이가 제시하는 주 기론적 경향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기는 특수하게 국한됐다. 그래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었다. 양자는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황에 비해서 기를 중시 여기고 있구나. 자, 근데 기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현실 개혁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다. 그렇구나. 다 봤네 우리.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성격이 강하다. 그래, 개혁안 제시하잖아요. 임진왜란 전에 국방력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동법의 기원이 됐었던 수의법 이런 현실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던 율곡 이 선생님 그렇구나. 이황과 이 알고 보면은 요 내용 껌이다. 1번에 보니까 서경덕의 사상을 계승했다. 자, 이황과 이 말고 등장하는 성리학자들로서 이연적 있어요? 또 서경덕과 조식 있어요? 이황에 영향을 준 사람은 주리론자 이연적이고요. 이에 영향을 준 사람, 이 사람은 순수주기론자죠. 그지? 예, 서경덕이다. 조식은 실천을 강조했었다. 자, 이 사람들도 구분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1번에 서경덕의 사상을 계승했다라는 거는 이황이 아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황으로 옳게 바꾸려면은 어떻게 바꿔야 돼? 요거를 이연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치? 이황과 이의 사상을 이해하셔야 돼. 아직도 뭔가 좀 감이 안 잡히고 두려우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서들도 봐야 돼요. 이번에 주저서 저료를 저술했다. 이황의 저서죠? 그래? 주저서 저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었지. 성학십도. 예, 이런 게 대표적인 이황의 저서였다. 이의 저서는 뭐 있어요? 만원봉사글, 동어문답, 경목요결, 성학십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황의 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4번에 이의 저서지. 그렇지? 얼마나 재밌어. 3번 관념적 도덕 세계와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면은 갑자기 막 배 아프고 똥 마렵고 막 이럴 수 있어. 천천히 보시라 이거야. 한숨 쉬고. 관념적 도덕 세계와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 요 두 가지를 둘 다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관념, 이. 경험적 현실, 기. 그치? 이와 기를 동시에 중시 여겼다. 그럼 누구예요? 이잖아. 그치? 이통기국론이에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 체결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번엔 조약입니다. 자, 5조에 보니까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조선과 누구냐? 미국상인 미국. 그건가? 그래. 조선과 미국이 무슨 조약 체결했다.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조선과 미국이 조약 체결한 거 관련된 거 조미소 통상 조약밖에 없지 않나요? 그치? 그 조미소 통상 조약에 뭐 있어?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료의 단서로 있는 거예요. 관세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14조 보니까 뭐가 좀 길어 보이는데 이와 같은 권리와 특혜는 미국 관민이나 상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동일하게 다른 나라와 해당되는 특혜를 주면은 미국에게도. 그럼 이건 뭐예요? 미국은 그러면은 모두 다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네? 최국 대우야. 그치? 자,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이 지금 사료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관세조항 얘기 이게 나왔지? 그 다음에 최국 대우 이게 나온 거지. 이걸 보고서 파악해봐라. 근데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을 가지고서 보기에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여기서 문제는 근데 뭘 물어봤냐? 조약 체결의 배경을 고르래. 원인. 왜 우리가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했지? 이거지. 여기서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할까? 아닐까? 그치? 결국 하자로 갔죠. 당시 민시정권 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하지 말자는 뭐였었어요? 위정척사 사상이었었잖아. 이 위정척사 사상으로서 나왔었던 게 뭐가 있었죠? 영남만인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상소문 제기했었던 거.
그렇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그러니까 배경이니까 이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2차 수진사 김홍집이 유포했었다. 여기 있네. 옳은 거 고르면 되죠. 1번 병인 양요 발생. 이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있었죠. 프랑스가 쳐들어왔었던 거. 그지?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일어났었다.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었죠. 이번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교육 입국 조서는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후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각종 뭐 사범학교, 소학교 이런 것들 쭉 이어지게 되는 근대 문물교육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 4번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그지? 왜? 을미사변을 계기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무서워 죽겠어 고종. 러시아 공사가 도망갔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다음에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합의문이에요. 누가 뭘 합의했을까? 쌍방은 어쩌고저쩌고 통일 원칙에 합의했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 받음 없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에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주와 평화적으로. 뭔가 응아싸다가 좀 안 닦은 느낌이죠? 예, 딱딱 안 닦은 느낌이다. 하나가 더 있죠? 민족적 대단결. 3대 원칙에 합의하겠지. 그치?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지금 2개 나왔잖아. 에? 합의를 했대요. 근데 요게 지금 뒤에가 생략됐어. 아, 그래. 요 3가지를 알고 있다면 이게 박정희 정부 때 70년대 초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최초의 비공식 합의로서 통일의 원칙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됐다. 그래서 유신 체제로 이어지는 그 약간 쇼 퍼포먼스 같은 이런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또한 단서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 공동성명의 또 다른 포인트다. 나머지를 보자. 2번 남과 북의 잠정적 특수관계에 합의했다. 잠정적 특수관계에 합의했었던 거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다. 그치? 그래요?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죄송합니다. 다시. 6.15 남북 공동선언은 3번이고요. 예.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합의했다. 요거는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건 뭐 썸이다. 라고 봤잖아.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너 같은. 이런 느낌의 남과 북의 관계를 설정했었던 거.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요. 바로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합의하면서 무력에 의한 불가침을 합의하기도 했었고요. 이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에 있었던 게 바로 UN 동시가입. 그지?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이어졌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통성을 인정했었다. 자, 그래서 2번은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90년대 초 91년. 그 다음에 3번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2000년에 있었던 합의. 4번은요.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었다. 남북 이산가족의 최초 상봉 시점이 어디였냐면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처음으로 고향 방문하면서 이렇게 상봉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 박정희 정부 때는 당연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는 전두환 정부 시기 때에 해당되는 내용.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가나 사이시기 또 사이시기입니다. 시점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가는 무엇인가 보자. 허적이 나왔습니다. 허적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지? 여러분이 봤었던 허적과 관련한 내용은 허적 모반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을 했었어요. 그지? 허적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 문제가 있어. 허적의 아들이 허견이. 예. 그래서 허적 모반 사건 또는 허견의 모반 사건 또는 허적 유학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요. 경신환국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야. 숙종 때. 첫 번째 환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송시열이 나왔습니다. 송시열은 서인결의 우두머리지. 그치? 근데 이 송시열이 원자로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대. 원자는 세자 전인데 세자라고 보시면 된다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예. 세자 책봉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이거 무도한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대. 그러니까 멀리 쫓으래. 송시열 쫓아내라. 결국 쫓아내서 죽일 겁니다. 사형 매길 거야. 송시열이 몰락하는구나. 송시열이 제거됐구나. 이거죠. 기사왕국이야. 사료에서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서 찾는 거지. 그러면 경신환국과 기사환국 사이가 해당하죠. 이게 나니까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이 승리하죠. 그지? 기사환국 이후의 결과 남인이 승리하지. 그러면 이 사이에 서인이 쭉 집권하다가 기사환국을 계기로 이제 몰락하는 거지. 그래요. 여기 있잖아.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그랬다가 나를 계기로 이제 서인이 몰락하게 되는 거지. 답은 1번이에요. 이번에 정렬이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렬이 모반 사건은 요거는 붕당 형성기 선조 시기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죠. 그죠? 예.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 정렬이 모반 사건,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저희 이런 사건들을 봤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쭉 붕당이 이어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붕당 형성기에 해당한다. 3번 노론이 연인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노론이 연인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했대요. 이건 뭐예요? 연인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해? 예. 결국에는 이 연인군의 세제 책봉은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요거는 숙종 이후에 경종 시기 때 서인이 이후에 갈라진 노론과 소론에서 노론들이 주장하는 바죠. 그지? 왕권파인 소론과 연인군을 세제에 책봉하고자 하는 이런 노론들의 얘기다. 세제잖아요 또. 숙종 때는 아닐 거 아니야. 예, 연인군은 숙종의 아들 중에 하나고. 그지? 경종 때에는 이복 동생이잖아. 그래서 3번은 경종 때. 4번에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붕당 간의 대립이 발생했다. 자의대비 복상 문제래요. 이게 송이지. 그러면 요거는 현종 시기 때에 해당한다. 자, 숙종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왕을 가지고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으로 보자면 경신왕국, 기사왕국 사이에 있었던 일이구나. 19번 문제.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영국이 벌이고 있대. 무슨 전쟁일까? 가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가에서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싸운다. 누구와? 일본과 싸우고 있겠지. 이게 뭐야? 우리가 영국군과 연합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 활약하면서 일본을 격퇴하고자 했었던 이거네. 여기 있잖아. 영국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하는 이런 2차 세계대전 기간 1940년대 이 군사조직은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활약들 중에 하나죠. 나머지도 다 포인트예요. 한국광복군 활약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대 충칭에 있었던 시기구나라는 것. 그지? 그리고 김구가 주석으로 선출됐고 그 다음에 대일선전 보고부터 악주 삼균주의 얘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충칭에 해당한 내용. 한국 광복군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미국 전략정보군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 실행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요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자, 1번의 내용 보자. 중국 관내 최초의 군사 조직이다. 중국 관내 최초의 군사 조직은 요거죠. 바로 중국 관내 최초 군사 조직, 중국 본토 대륙 쪽에서 만들어진 김원봉 사람을 중심으로 주로 물어볼 거예요.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의 40년대 편입되는 것이. 그치? 40년대에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한국광복군으로 가는 계열. 그 다음에 화북지방. 그래서 예난지방으로 이동하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 해당한 내용. 이번에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다. 요거는 앞서 본 것처럼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해당한 내용. 3번 쌍성보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쌍성보 전투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지령 기타 등등의 전투들. 이런 전투에 승리를 거뒀었던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입니다. 요거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는 한국광복군을 물어봤으니까 오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다. 자, 옳은 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0번.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개혁안이 왔나 봐요. 그런데 이 사료를 보니까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했대. 근데 그러지 못했대. 제가 보건대 향리들이 문제가 있대요. 어떻게? 외관을 두세요. 외관을 그동안 못 뒀는데요. 외관을 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외관은 뭐라고 했었냐? 지방관이야. 중앙정부 외의 관리거든요.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방관 파견을 건의했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래서 고려 초 성종 때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여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그치? 향리제를 마련한다. 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혁안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예요. 그리고 왕의 재위식이 성종 때다. 고려 초 성종 때. 이 성종 시기 때의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요, 국자감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또한 유교의 통치 이념을 채택할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유학교육기관이 만들어지더라. 지방의 박사도 파견하죠. 이렇게, 유교 통치 이념을 확대시키고 있는 성종 때의 정책이다. 다른 거 보자. 1번에 국경선을 청천강에서 영흥만선까지 확대하였다. 성종 때에도 확대하긴 해요. 성종 때에는요, 강동 6주를 확대한다. 그래서 요거는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이런 일대고요. 요거는 거란의 1차 침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내용이다. 근데 태조 시기 때 있었던 이전이죠.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정책으로 영토 지금 국경선이 이렇게 되거든. 예. 여기에 이렇게 지도상에 쏙 들어가는데 여기 흐르는 강, 요게 바로 뭐라 그랬냐? 청천강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영흥만이다. 성종 때에는 강동 6주를 획득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압록강. 그지? 예.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일대, 요게 강동 6주를 획득한 거고, 태조 시기 때는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일대다. 이거는 태조의 북진 정책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이다. 1번은. 2번에 호족을 숙청, 백관의 공복 제정. 4번에 쌍기의 건의를 받으려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거 다 자, 광종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그지? 성종 이전에 있었던 광종 때 호족을 숙청하고 공복을 제정하며, 그리고 쌍기의 건의를 바탕으로 과거제를 시행하는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었던 광종 때의 정책들. 예,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들을 구분하는 고려 초기의 문제였었다. 다음 문제 21번. 밑줄 친 본 위원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위원회는요, 무엇인가 보니까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한다라는 단서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 정권을 수립하는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새 정권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담당한다라는 거야.
자, 이거 어디에서의 단서였냐면요. 바로 이거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직후에 조직됐었던 단체.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일시적 과도기예요. 그래서 정부 수립을 이후에 선포했었는데 조선인민공화국. 이는 미군정에 의해서 부정됐다 그랬어요. 그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물어본다면 여운형 인물을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이 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여운형 인물을 염두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1번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한참 뒤입니다. 예,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우리나라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거지. 미소 군정이 합의를 보지 못했었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요. 미소 공동위원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하자. 그런데 지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미소 군정이 출범하기 전이에요. 2번은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다. 이거는 일제 때죠. 이건 신간회예요. 신간회. 1920년대 후반에 조직됐었던 신간회는 자치론자를 배격하자. 기회주의 부인. 3번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해서 교대로 위원장을 맡았다. 김구와 김규식은 아직 귀국하기 전입니다. 여운형, 안재용 이런 인물들 중도파들이 중심이 됐었던 조직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다. 4번이 정답이죠. 치안대 결성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치안대 조직하고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었다. 하지만 부정됐다. 예, 답은 4번이 되겠다. 다음 문제 24번입니다. 가나 자료에 나타난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보니까요. 이것도 뭐냐.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를 갈았대. 부모에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린대. 아, 진짜 분노가 느껴진다. 국모의 원수 국모가 피해를 받았나 봐. 머리털 잘렸나 봐. 이건 뭐예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을미의병 때의 사료. 나에 보니까 군사장 허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막 진격했대요. 서울까지 진격하는데 본진이 안 오겠죠? 이건 뭐야? 이인영, 허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정미의병 시기. 그지? 을미의병은 1890년대 중반이고요. 정미의병은 19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었던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을미의병이 등장하는 게 지금 가예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지금 나예요.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있었잖아요. 보세요. 1번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건 뭐예요? 을사조약이다라는 거지. 이게 1번이잖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렇죠? 예. 그 이전 가나 사이에 해당한다. 자, 다음에 2번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건 뭐야? 군대 해산.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군대가 해산되죠. 고종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산됩니다. 그리고 군대 해산된다.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도 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가나 사이에 들어가더라. 자, 3번에 일본이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을 일으켰대.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은 그 이전에 있어요. 요거 다음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 이전 청일전쟁의 발발 시점은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을미의병 이전, 가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아닌 거죠. 4번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어요.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고종은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 체결되고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한다. 가나 사이에 들어가네. 예, 시점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아주 익숙하게 잡아두셔야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 인물이다. 당나라 유학했대요. 그래?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했대. 문무왕의 정책 자문도 맡았대요. 그지? 그리고 서로 포용하는 관계. 그래서 일즉다 다지기라는 독특한 널리 펼쳤다. 이게 의미래.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 친 것들 다 보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의상이죠. 우리 다 배운 거잖아. 정적 자문. 그지? 당에 유학했었다. 일찍 다 다지길 화엄사상. 부석사를 창건했다. 야, 신라 중대 때 의상의 활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답에 누구 나오겠어요? 원효 또는 다른 승려들. 예, 다른 시대 때 승려들 오답에 나오겠지. 자, 의상에 집중하면서 보기를 보자. 여기 있다. 화엄일승법계도, 예,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사상을 정립한 이런 저서로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교관겸수와 내외겸전. 뭐야 이거? 고려 중기 때 의천이죠. 교관겸수와 내외겸전. 그렇지? 이게 뭔데?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이러한 운동, 교단 통합 운동이었었죠. 고려 중기 때 의천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의천이다. 3번 종파간의 화합을 꾀하는 화쟁사상을 주장했다. 화쟁사상은 원효에 있지. 화쟁, 일심사상, 종파간 화합을 꾀하는 원효의 사상. 그죠? 뭐 아미타 신앙 등등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인트 있었다. 네. 승려 구분이에요. 이 사람은 원효. 당에 유학하지 않았네, 이 사람은.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승려인데. 4번 독경과 선수행, 노동. 요 세 가지를 강조하는 수선사 결사운동. 그럼 누구예요? 진울이죠. 고려 후기의 승려 진울. 이 진울은 독경, 선수행, 노동을 강조하는 수선사 결사운동을 강조하잖아. 그리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교단 통합운동을 전개했었던 이 사람은 고려 후기 때 승려죠. 예. 그리고 그 외 중요 승려들 역시나 오답에 등장할 수 있겠죠. 그치? 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문제 포인트가 뭔지 아시고 덤벼드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분하는 작업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시험 전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보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안 되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